추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이제 본회의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주로 보면은 11조 7천억 원을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이나 이런 방역 체계 고도화에 2조 3천억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지원이 2조 4천억 원, 그리고 민생 안정 지역 경제 살리기, 뭐 상품권 지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3조 8천억 원,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 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규모를 짰어요. 근데 뭐 당장은 어렵지만 2차 추경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한다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엔 자기부터 해. 아까 미리 답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단기적 시각이 와서 그 상황을 예측을 못한다 했을 땐 충분한 백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서. 그리고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얼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자, 이 충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게 왔고 현장을 나가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선거운동도 참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게에 가서 명함을 못 돌려요. 왜냐하면 가면 제가 첫 손님이거든요.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곤란하겠다. 그 사람들에서 종업원 있잖아요. 장사 안 되는 거 알아요. 몇 사람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종업원도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 거 보면서 월급 주세요. 밀린 거. 뻔히 알잖아요. 이럴 때 그게 돌아가게 해줘야지 이 사람이 안심하고 행동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예, 그렇죠. 저는 이게 정말 이제 뭐라 합니까? 이게 환상 소설을 보는 건지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 규모의 이슈가 아니에요. 규모의 이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외계에서 외계인이 찾아왔든 아니면 뭐 운석이 떨어졌는데 해당되는 이런 게 이제 재난이 벌어졌는데 그 재난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외국이 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대규모 우리가 막 억이 소리가 나는 그 액수를 퍼붓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만한 그 충격을 줄까에 대한 예상에 의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네들이 모델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방역 체제에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메르켈 총리 나와가지고서는 뭐 아무로나 60%는 뭐 감염될 거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그 보리스 존슨은 나와가지고서는 뭐 그 아픈 사람들은 그냥 방에서 좀 있어요. 뭐라는 식으로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감염의 속도를 감안했을 때 자기네들이 방역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감안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서 방역은 방역대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액수가 작냐 크냐라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각 나라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 건강상 방역에서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에 의거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는 방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지금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 의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크게 해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 정부는 꾸물럭꾸물럭거리고 왜 우리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나는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추경 편성할 모르겠어요. 때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많이 하라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자꾸 망설이니까 계속 그러면 잘라버리겠다고 그랬던 게 언론에 나가지고 그랬죠. 또 당대표가 비난을 엄청 받았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은 당대표 말씀이 맞다는 뜻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민주주의 원리 가장 기초적인 게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행정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바로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한국이 그만큼 한국의 가버넌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모든 걸 쥐고 흔드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말했겠죠. 우리가 지금 외국 사례를 상세히 볼 시간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쯤 되죠.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1조 달러 이게 천조 원이에요. 1조 달러 얘기했다가 지금 2조 달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조 달러면 2천조 원이에요. 국방비가 1,000조 원이 넘는다고 천조국인데 그만큼의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예산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은 우리보다 이제 경제 규모가 한 5배쯤 돼요. 여기는 지금 우리 돈으로 200조 원 정도 지금 메르켈 총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나라의 사이즈, 경제의 사이즈를 보더라도 11조 7천억 원 이건 택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50조 원 규모의 이제 지원책 금융 분야의 지원책을 했고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조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추경을 보고 뭐 귀도 안 막히고 코도 안 막힌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문재인 정권 욕했다고 또 사람들이 그러는데 바로 그날 10시에 대통령께서 한 회의에서 50조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제2 추경까지 생각을 해라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잘 보시면 대통령이 왜 갑자기 그 회의로 나갔을까? 하도 기재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 회의를 주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관을 왜 했을까? 청와대에 있는 스태프들이 쟤네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대통령이 혼 좀 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간 거예요. 비상경제회의요. 네. 그리고 그날도 한번 보면 대통령께서 아주 정확한 발언을 하셨어요. 50조를 하면서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100조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다 금융조치예요. 실제로 아까 채권 시장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게 모든 계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고리가 딱 끊어지면 다른 데 디폴트가 날 수도 있고요. 회사채 차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순간 디폴트 연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백업을 하겠다. 그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건 금융적 조치 은행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 충격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당장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 곳곳에 그래서 그런 생산 활동할 수 그건 뭘 했어야 되나? 그건 바로 추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추경이라고 하는 게 언제라도 예상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과감해져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거든요. 이제 두 분이 아마 이게 선거운동 바쁘시고 뭐 다른 일 바쁘셔가지고 대통령 모두 발언을 꼼꼼히 못 보셨을 텐데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자금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인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대충 살펴드리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확대해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투입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목적과 용도를 대체로 큰 틀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 모두를 포함해서 기업의 도산을 막아야 된다.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불안정한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이제 액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지금 말하자면 실물에서의 그 충격이 금융까지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 금융을 안정시키는 빠른 거죠. 또 금융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 기업은 여기 개입해서
단기 정책 자금 10조 원 규모로 네.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시적 유동성에 처한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이제 돌리고 그다음에 별도의 이제 미시정책으로 고용정책도 또 따로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오늘은 돈과 관련된 거 하셨고 네. 그다음에 또 미시적으로 민간 가게들을 위해서는 사례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 조치를 폭넓게 실시 신속하게 하겠다. 생계 지원이 되고 개인에게는 기업에게도 일단 유예를 해주거나 면제를 해주면 이제 그 그렇죠. 임금 부대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여하튼 지금 이 조처를 보면 금융시장을 거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을 막겠다는 의지가 압도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제가 뭐 불안을 조장할까 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금융 쪽에 조금씩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떠올라와요. 예를 들면 지금 증권사의 경우에는 그 ELS를 유로의 주식을 상대로 이제 그 파생 상품을 사놨는데 예. 이게 이제 환율이 바뀌고 주가가 이제 유럽 가격이 확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증거금에 대한 요구가 커져서 그러면 증거 담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달러로. 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지금 달러를 갖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담보를 갖다 더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외환 시장에 갑자기 수요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심지어는 잘못하면 이게 더 커지면 증권회사의 위험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이건 아직은 멀은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불길이 번져가면 번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번지기 전에 지금 차단막을 막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고 다음에는 차단막 안에 있는 실물에 대해서 뭐를 할 건지를 지금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일단 방역을 딱 치고 조치를 해야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셨고 처음부터 50조 처음이다. 이 시작일지 모른다. 그리고 100조로 하고 고용 지금까지는 잘 인식 자체가 아주 정확하세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실행이죠. 네. 예. 이걸 어떻게 실행해 나가냐.